광장이라는 작품을 내신 대비로 좀 빠르게 볼 텐데 아무리 내신 대비라고 해도 선생님께서 전문 설명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 지문 내에서 해결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정답의 근거들을 때 여기서 찾아야 되고 물론 학교 선생님 필기가 제일 우선이겠지만 얘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글의 주제 자체가 제목 자체가 지금 광장이잖아요. 그럼 이 광장과 관련된 지금 워딩들이 이렇게 박스로 박혀 있으면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고 광장은 공간적 배경이잖아요. 그럼 그 공간적 배경과 관련된 박스가 또 büt의 사북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갈 텐데 너무 깊이 있게 보는 거 크게 의미 없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자, 사회 배경적으로 봤을 때 보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사회문화적 상황을 그래서 배경적으로 쭉 봤을 때 이 임영준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죠. 우리 임영준이 살던 시대는 자, 첫 번째 그 누구도 답이 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저랑 경제 공부한 친구들 기억나죠? 자, 1929년에 대공황이 왔었고 이 대공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도 있었던 건데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 공급강이었다고. 그럼 공급강은 바꿔 얘기하면 수요 부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족한 수요를 채워서 갈 것이냐 과잉된 공급을 통제해서 갈 것이냐 과잉된 공급을 통제해서 가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던 거고 그래서 기업경제로 갔고 반면에 수요 부족을 정부가 채워주자 수정자본주의로 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본주의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갈린 상태에서 이건 좀 상식이고 이미 지난 세계 역학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수밖에 없고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내신에 나왔으니까 보통 이렇게 수정자본주의 진영들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했었던 자유주의 진영들을 1세계 그 다음에 소련, 소비에트연합 그렇게 공산주의를 했었던 세계가 2세계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게 이제 중립국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이제 3세계로 분류가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임용준이라는 사람은 뭐냐 맨 처음에는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엄청 가능성이 넓었던 친구야. 철학과 다녔던 친구고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었던 친구고요. 여자친구도 많이 만나면서 아유 뭐 여자 알 거 없지라고 하면서 잘난 척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넓었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점점 좁아지겠죠. 내가 만났던 여자에 따라서. 내가 사랑했던 여자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또 임신을 했는데 죽었어. 전쟁도 했어. 그리고 내가 남인지 북인지 둘 다 가봤지만 점점 답이 없어져. 그러면 우리 부채꼴 알잖아. 수학에서 부채꼴이 이렇게 원의 일부 호에서 점점 좁아지다 이 꼭지점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이게 부채의 이 부분을 사북자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임영준의 삶이 계속 좁아들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요런 느낌인 서사를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의 클리셰는요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닌데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었고 그 영화를 찍은 그 시절엔 형제였고 어느 순간 남매가 됐고 지금은 이제 자매가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만들었던 되게 좀 감명 깊은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게 손필기 영상이다 보니까 참고자료 보여드리기 힘든데 여기 비슷한 클리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한 이유 자체가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첫 장면에서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작품은 앞에 줄거리 세팅을 다 끝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작품 전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광복 직후야. 그럼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는 배경 정보로서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인물에다 제가 주황색 동그라미 쳤죠. 자, 임영준이야. 자, 그럼 봐봐. 얘는 첫 번째 남한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으나 답이 없어. 북한에서 답을 찾았겠죠. 둘 다 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3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능성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고 세상을 알면 알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되게 좌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답은 뭐냐? 자, 여기서 단순히 이 결말의 해석을 저도 되게 1차원적으로 봤거든. 근데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나오는 그 결말 해석을 제가 좀 이따 열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중립국으로 갖고 이제 제3세계로 가는 상황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뭔가 절망적이다, 뭔가 답을 못 찾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쓰러져 버릴 것 같아. 자, 그런데 계속해서 뭐 있던 상태예요, 지금? 답이 없는 상태야. 계속해서 비워져 버린 상태예요. 비워져 버린 상태. 자, 그래서 갑자기 부채가 손에 잡혀요. 자, 그럼 봐봐. 이 소재가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박스를 칠 텐데 중요한 소재들, 핵심 역할하는 소재를 좀 이따 제가 박스로 한번 쳐볼게요. 계속해서 쭉 있어요. 또 유리 조각 같은 것도 한번 깨보기도 하는 거야.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유리는 왜 바스라질 대로 바스라진 모형인데 소리가 없고 이걸 왜 얘기하는 걸까? 아마 임영준의 삶이거나 답이 없어진 임영준의 모습들, 임영준의 삶의 터전들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복도로 나가봤고요. 선장실로 가봤어요. 선장은 없어. 그리고 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있어. 자, 이 총알이 또 뭔지 되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총알이라는 거는 두 가지야. 일단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든지 간에 얘는 둘 다 문제적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서 저는 해석이 두 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봤을 때는 그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조차도 용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 용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타인을 파괴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 용기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이 사람은 둘 다 답이 아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답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힘든 문제들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나
남을 파괴하는 행위로 해결하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고 그게 3번으로 나가는 건데 그걸 해석에 따라서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또 다른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신은 3번 해석보다는 이쪽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쪽 해석으로 일반적인 내신을 알고 있고 사교생 필기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든 변형돼서 출제될 수도 있고 모의고사라든지 기타 등등 유의 있게 보려면 이쪽 해석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소지가 나오는데 배가 나가는 길에 있어서 컴퍼스 같은 걸로 이렇게 작두를 하면서 배가 나가는 길을 그려가면서 옛날에 항해를 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 컴퍼스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부채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 얘기야. 컴퍼스, 부채, 부채꼴로 이어지면서 내 삶의 광장이 점점 좀 좁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점으로 꼭지점으로 남았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부채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야. 보이시죠? 컴퍼스에서 부채 뭐였지? 자, 근데 부채를 쫙 한번 펴봐요. 자기 인생도 펼쳐져 있는 거야, 이렇게. 거기에는 뭐가 있어?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어. 자, 그런데 이 갈매기는 배를 타고 계속 자기를 따라왔던 그 갈매기야. 그 갈매기에서 얘는 뭘 느끼는 거냐? 얘가 되게 첫 번째는 얘 문제 같게 느껴져.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사랑한 여인과 임신한 아이의 분신이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슬슬 생각이 들어. 자, 다시 한번 봐요. 펼쳐진 부채야. 자, 그럼 펼쳐진 부채의 가장 넓은 그 테두리 쪽이 여기. 거기는 철학가 임용준이야. 제가 아까 설명했던 요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학가 임용준의 삶. 삶의 가능성이 꽤나 넓었던 그 시절. 그러면서 신문도 보고 캠퍼스 라이프도 캠퍼스 로망도 겪어보고 연애도 하고 여자를 꿰보지 않지만 참 알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내가 여자 경험도 있지 이렇게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삶. 정치도 별로야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부채 안쪽에 좀 더 좁은 너비에 이쪽으로 이제 삶이 좁아진 거야. 거기엔 누가 있었냐? 윤혜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또 어떻게 됐어? 더 좁아졌어. 더 좁아져서 이제는 은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혜한 끝 동굴 수준으로 오므라들면서 삶 자체가 되게 좁아진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좁아지다 어떻게 됐어? 아예 두 발바닥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만큼이나 점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까지 좁아진 상태가 되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지. 과연 내 선택이 옳은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지.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해. 왜? 이제 나는 삶을 리셋할 수 있어. 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내 캐릭터를 다 골라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왜 저 새들이 따라오지?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그 사랑 사이에서 잉태된 아이. 이들이 이제 전쟁통에 죽었어요. 그들이 환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갈 곳은 어디냐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 여기. 그래서 이명준은 어떻게 된다? 뜬새와 꼬마진의 가족이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명준 여기에 서 있었던 거고 새가 갈매기가 이렇게 날다가 휘리리 여기 뒤쪽으로 향해 가는 그 모습. 그럼 이명준이 바라보면 하늘도 보이는 그 푸른 강장이 보였을 거 아니야. 이게 삶의 강장이 좁아지다 지금은 점이 돼버렸어. 자기가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사북자리에 이 발바닥만큼 자기 삶이 좁아진 상태. 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지? 보다가 뒤를 보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보여? 푸른 광장이 보인 거예요. 푸른 광장을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 있는 장면은 이 교육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장면인 거냐? 여기야 이제. 거울 속에 남자가 웃고 있다. 화면에 그 상태까지 지금 그랬던 거고. 그러면 이제 총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오는데 총으로 뭘 쏘려고 했던 거냐? 자기 자신을 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 귀찮게 따라다니는 새들 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나 거부했던 총으로 쏴버리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자기 삶의 방향성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준은 단순히 어떤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게 옛날 해석이었는데 요즘 해석은 조금 달라요. 열린 해석이 있거든. 이 부분은 어떤 대사가 있냐?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거기도 한 주인공이 삶을 끌맺히려고 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의 문이 닫히면 나는 새로운 문이 열릴 거라고 믿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새로운 문이 열리고 나서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신 대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는 못 다뤄드렸고 이 정도면 작품 이해는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럼 봐 여러분. 풍자라는 거 1번 뭐야? 비판이 들어가야 되고요. 2번 뭐니?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해야 돼. 풍자 당연히 없죠. 비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약화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왜? 결국엔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에 초점 맞췄으니까 당연히 2번 선지, 니은 선지 괜찮고요. 회상 옛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연결된다 괜찮고요. 일상이 아니잖아. 제3세계로 가고 배 타고 떠나는데 우리 배 타고 떠나는 게 일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정답은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명준의 삶이 점점점 좁아지다 부채꼴의 꼭지점만큼이나 좁아졌다. 그게 바로 사북자리였던 거죠. 삶의 강장은 사북자리만큼 좁아진 상황. 자리는 그렇게 좁아진 상황. 좁아졌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위기가 고조되는 공간. 그런데 지금 이명준은 사회적 지위를 회복한다. 남한에서든 북한에서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제3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조차 다 거부하고 있으니까 회복이 틀렸죠. 정답은 3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렇게 좁아진 사북자리에서 주인공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삶의 강장을 갈매기들이 날고 있는, 새들이 날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푸른 강장을 향해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푸른 강장 얘기, 그렇죠. 자신의 여인과 딸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작품을 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선지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보였을 거다. 자, 바로 그 다음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봤을 때 출제 의도인데 가장 적절한 거잖아. 뭐 현장처럼 나쁜 건 아닌데 가장 적절한 거? 굳이? 뿔 얘기는 하겠는데 왜 갑자기 신화 얘기를 갑니까? 교훈, 일대기,
이 주제로 봤을 때는 뭐라 그랬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주제로 갔을 때는 이 얘기로 가야 되는 거죠. 주제로 갔을 때는 이 얘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정답은 5번 되겠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십시오. 자, 불안해 보이죠? 왜? 총을 가지고 막 이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두 번째, 볼게요. 그러네. 바다 그림이 결국에는 뭘 선택하게 된 거야? 푸른 광장을 선택하게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바다 그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상에서 현실 세계, 디귿에서 보니까. 그럼 다. 왜? 혼자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지금 내가 있는 배로 왔으니까. 역시 맞네. 물질적 풍요를 원하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새해가 그냥 새일 텐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했던 여인, 그 사이에서 잉태됐던 아이를 생각하는 건 내 심리 투영이니까 정답 4번 끝일 건데, 니들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넉넉한 백길이라는 게 무슨 얘기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북자리에서 이만큼 내가 좁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광장은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내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던 거지? 이렇게 넉넉한 답이 있었던 건데, 우리 가족 있는 곳이 있었던 건데, 그런 해석을 하시면 당연히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답의 풍요로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옛날 문제들은 자꾸 개념어를 내려고 했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막 내려고 했는데, 이런 개념은 학교 선생님 필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학교 선생님 필기를 바탕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사실 그 개념 분석을 하자면 정말 끝도 없이 많아져요. 이제 그거는 제가 추후에 좀 디테일하게 질문받아서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수고.